장난감보다 숫자놀이를 좋아하던 9살 하민이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 하나가 모든 걸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경찰도 포기한 부산 위조 지폐 사건. 대부분 피해자는 눈이 침침한 노인들로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뭐가 위조 지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하민이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바로 위조 지폐네요. 범인은 오늘 저녁에 나타날 거예요. 꼬마 천재의 한마디로 멈춰있던 경찰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부산 바닥을 뒤흔들고 마는데요. 과연 하민이는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한 동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30년 넘게 떡을 만들어 팔던 오복내 할머니. 할머니가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은행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위조 지폐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손님들이 주는 돈을 받고 떡을 팔았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확인 차원이라고 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떡집 금고에 있던 현금이 모두 압수되었고 최근 몇 달간의 입금 내역까지 샅샅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받은 대로 거슬러 줬을 뿐이야. 복내 할머니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지만 아무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는 금세 긴장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신고했다간 우리도 끝장이야. 현금 위주로 장사하는 작은 가게들에게 경찰 조사는 곧 영업 중단을 의미했습니다. 돈을 모두 가져가고 장사는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윤태봉 할아버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CCTV를 설치한 곳이 자신의 편의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CCTV 있다고 덮치면 끝장이다. 태봉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그 시간 학교를 마치고 할아버지 편의점에 온 9살 유나미는 어른들의 심각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민은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색깔과 촉감, 소리와 패턴을 남들보다 훨씬 세밀하게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었고 한 번 본 것은 마치 사진을 찍어둔 것처럼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폐 좀 만져봐도 돼요? 하민의 조용한 질문에 태봉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자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집중된 시선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쌓여있는 지폐 더미를 바라보는 하민의 눈에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만지면 다르다. 막연하지만 확신에 찬 생각이 하민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과연 이 작은 소년이 어떤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하민은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위조 지폐 구별법이라고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의 제목은 가짜 돈 잡는 법 12분이면 충분합니다였습니다. 영상 속 전문가는 5,000원권을 들고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홀로그램 각도를 바꿔보세요. 진짜는 색이 변합니다. 하민은 눈을 크게 뜨고 영상에 집중했습니다. 숨은 숫자, 보안선, 미세문자, 워터마크, 자외선 반응, 색깔이 변하는 잉크까지 7가지 핵심 포인트가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위패범들은 보통 소액을 사고 큰 잔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속 1년 번호나 질감의 미세한 차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영상의 마지막 당부가 하민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민은 서둘러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말한 지폐 좀 볼 수 있을까요? 태봉은 의아해하면서도 계산대에 현금을 꺼내주었습니다. 하민은 지폐를 하나씩 들어올리며 눈과 손, 심지어 귀까지 동원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정상이었지만 한 장이 걸렸습니다. 두께가 미세하게 달랐고 홀로그램 각도를 바꿔도 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가장자리에는 잉크가 번진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지폐 이상해요. 하민의 외침에 태봉은 처음엔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만 하민이 유튜브 영상을 다시 틀어주며 하나하나 비교해 보여주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짜란 말이냐?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도를 바꾸면 색이 달라져야 해요. 이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만져보면 종이 느낌도 달라요. 태봉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복내 할머니처럼 현금을 모두 압수당하면 오픈한 지 겨우 6개월 된 편의점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걸 신고하면 우리 돈도 다 가져간다. 하지만 하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경찰 안 부르면 범인은 더 신나게 오죠. 9살 소년의 단순하지만 명쾌한 논리였습니다. 태봉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편의점 모서리에 설치된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맞다. 우린 CCTV가 있다. 하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이 가짜 돈이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의 도움 없이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의 작은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태봉은 고민 끝에 상인회에서 친해진 친구 박기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동은 지금은 동네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40년 가까이 형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동아, 급한 일이 생겼어. 편의점으로 좀 와줄 수 있겠나? 30분 후 박기동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비록 국밥집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한때 강력계에서 이름을 날렸던 그 특유의 예리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하민은 위조 지폐 한 장과 자신이 정리한 CCTV 시간대 메모를 기동 아저씨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아저씨, 이거 가짜 돈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9살 소년의 침착한 설명에 기동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동은 지폐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촉각이 종이 섬유의 미묘한 차이와 인쇄 레지스터의 어긋남을 감지했습니다. 이건 진짜 위조 맞네. 제법 정교하지만 촉감이 확실히 다르다. 이런 걸 애가 찾아냈다고 태봉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민이가 유튜브에서 배워서 찾아낸 거야. 정말 똑똑한 녀석이지. 기동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후배인 최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나야. 위조 지폐건으로 상담 좀 하려고. 꽤 중요한 단서가 있어서 말이야. 하지만 최도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선배님, 그거는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지폐 여러 장 확보했고 곧 종결할 예정이에요. 원하시면 증거물 확보를 위해 현금 전량 가져가도 되는데요. 솔직히 소상공인 민원 처리하기도 바빠서요. 전화를 끄는 기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젊은 놈들이 성급하게 덮으려고 하는군. 요즘 경찰들은 실적에만 급급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려고 해. 그때 하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현금통에는 순서가 있어요. 돈이 들어온 순서대로 쌓이잖아요. 그 순서를 역산하면 시간대를 알 수 있고 CCTV로 그 시간 손님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민의 차분한 설명에 기동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기동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40년 형사 생활 동안 놓쳤던 관점이었습니다. 현금의 유입 순서를 시간대와 매칭한다. 그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 왜 생각 못했지? 현금통 자체가 타임라인이었구나. 태봉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끼리라도 끝을 봐야겠어. 경찰이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지. 복리 할머니 같은 억울한 일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 기동은 소매를 걷어올리며 오랜만에 수사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아, 그럼 제대로 해보자. 국밥집 문 닫고라도 이 일부터 끝내야겠어. 하민아,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정확히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민은 현금통을 가리키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짜 돈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앞뒤 진짜 돈들의 일련 번호를 비교해요. 그러면 언제쯤 들어왔는지 추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CCTV로 그 시간대 손님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기동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순서, 시간, 얼굴 매칭. 이거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네. 내가 40년 했어도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 한다. 제대로 된 수사를 보여주마.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독창적인 방법이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편의점은 마치 임시 수사본부로 변했습니다. 기동은 국밥집 휴무 안내문을 붙이고 일찍부터 편의점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민은 현금통을 슬롯별로 세심하게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폐가 들어온 순서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민은 의심스러운 지폐가 끼어있던 위치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이 가짜 돈 앞에 있던 돈의 일련 번호는 KH0012345이고 뒤에 있던 건 KH0012389예요. 그 사이 어디쯤에서 바뀐 거죠? 기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연속 일련 번호로 시간 추정이 가능하겠군. 대단한 아이다. 이런 세밀한 관찰력이라니. 태봉도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태봉이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대 영상을 찾아보자. 다행히 우리 카메라 화질이 좋아서 얼굴도 잘 보일 거야.
세 사람은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며칠치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며 해당 시간대 손님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하민이 갑자기 잠깐요 라고 외쳤습니다. 화면 속에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 왼손으로 돈을 내는데 동작이 이상해요. 그리고 거스름돈을 많이 요구하네요. 껌 하나 사면서 5만원권을 냈어요. 기동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맞다. 소액을 사고 큰 잔돈을 받아가려는 전형적인 패턴이야. 위패 사용의 기본 수법이지. 그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비슷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이에요. 하민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계속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에 뭔가 묻어있는 것 같아요. 잉크 같은 게 묻어있네요.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은 배달 기사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유독 빠른 속도로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 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상해요. 너무 급하게 행동해요. 배달이 급한 것 치고는 오히려 더 수상해 보여요. 태봉이 메모지에 정리했습니다. 그럼 용의자가 3명이네. 왼손 습관 있는 놈, 모자 쓴 놈, 빠른 배달기사. 기동이 덧붙였습니다. 이름을 정해주자. 왼손맨, 모자맨, 스피드맨 어때? 기동은 자신의 형사 경험을 토대로 조언했습니다. 성공한 범인은 반드시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이들 중 누군가는 분명히 다시 나타날 거야. 특히 이런 동네 상권에서는 성공했던 루트를 계속 돌게 마련이지. 하민은 동네 상인 단톡방에 3명의 정지화면 캡처를 올렸습니다. 위조 집회 주의보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조심해서 확인해 주세요. 메시지와 함께 간단한 위패 감별 체크리스트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홀로그램 확인, 촉감 확인, 큰 잔돈 요구주의 같은 항목들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머, 이 사람 우리 가게에도 왔었어. 아, 맞아. 나도 이 모자 쓴 사람 본 것 같아. 배달 기사복 입은 사람 기억나요? 동네 상인들의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은 순식간에 수사 정보 공유의 장이 되었습니다. 기동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수사다운 수사가 되는군. 민간 수사망이 구축됐어. 하민아, 내 예상으로는 이들이 언제쯤 다시 나타날 것 같니? 과연 하민의 추리가 맞아떨어질까요? 범인은 정말 다시 나타날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감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하민이 만든 의심 손님 관찰 매뉴얼이 상인 단톡방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액 구매 후 큰 잔돈 요구, 지폐 넘김 습관, 시선 처리 방식, 손가락 얼룩까지 체크할 수 있는 세밀한 가이드였습니다. 하민은 매일 학교가 끝나면 동네 곳곳을 뛰어다니며 다른 가게들의 낡은 CCTV도 확인했습니다. 떡집, 문구점, 반찬 가게의 흐릿한 화면들을 시간대별로 맞춰가며 3명의 용의자가 여러 가게를 순환했다는 증거를 차근차근 모았습니다. 여기 봐요. 하민이 문구점 CCTV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모자 쓴 사람이 이 가게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행동했어요. 볼펜 하나 사면서 5만원권 냈네요. 박기동은 다시 후배 최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출동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야 했습니다. 도연아, 이번엔 확실한 증거가 있어. 범인이 다시 나타나면 바로 연락할 테니 출동 준비해둬. 최도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회의가 섞여 있었지만 선배의 끈질긴 요청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하민은 작은 메모지에 자신의 예측을 적어 태봉 할아버지 지갑에 넣었습니다. 범인은 오늘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돌아옵니다. 근거는 월급날 다음 주라는 시기, 비가 오는 평일이라는 날씨, 그리고 소액 회전율이 높아지는 시간대라는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태봉은 손자의 메모를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 계산할 수 있다니. 9살 소년의 논리적 사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각자의 가게에서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손님들을 관찰했고 단톡방에는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되었습니다. 지금 모자 쓴 사람, 지나간 배달복 입은 사람 확인과 같은 메시지들이 오갔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편의점에는 임전 태세가 갖춰졌습니다. 태봉은 계산대에서 평소보다 더 신경을 곤두세웠고 기동은 국밥집을 일찍 닫고 편의점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하민은 CCTV 모니터 앞에 앉아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태봉이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민아, 정말 확신하니 오늘 그놈이 올까? 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턴상 오늘이 가장 확률이 높아요. 할아버지, 제 말 믿어주세요. 시계 바늘이 7시를 가리키자 모든 사람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과연 하민의 예측이 맞아떨어질까요? 정말 그 시간대에 범인이 나타날까요? 오후 8시 10분 편의점 문이 열리며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CCTV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과자 코너를 둘러보더니 껌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로 다가가며 5만 원권을 꺼냈습니다. 잔돈으로 주세요. 하민은 남자의 왼손 동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지폐를 넘기는 리듬이 어색했고 눈동자가 계속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왔다. 하민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봉은 평소보다 천천히 계산을 했습니다. 잔돈을 세는 시간을 일부러 늘리며 기동에게 신호를 보낼 시간을 벌었습니다. 잠깐만요. 잔돈이 부족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사이 기동이 최도연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지금 당장 와. 범인 나타났어. 하지만 최도연은 다른 출동건으로 바로 오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선배님, 지금 교통사고 처리 중이라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남자는 잔돈을 받아들고 빠르게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하민이 갑자기 뛰어나가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이 외침은 미리 정해둔 신호였습니다. 태봉은 망설임을 버리고 계산대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67살의 몸으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남자의 옆구리를 붙잡았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 돈 내놔. 남자는 몸부림치며 벗어나려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놔주세요. 하지만 태봉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바닥에 엉켜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민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도둑이에요. 사람 살려요. 가짜 돈 쓰는 도둑이에요. 아이의 절규 같은 외침에 골목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정혜빈이라는 체대생이 상황을 파악하고 남자의 팔목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아저씨, 일단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억지로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체대생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 알겠어요. 안 도망갈게요. 10분 후 늦게나마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최도연이 차에서 내리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동이 설명했습니다. 현행범이야. 위조 지폐 사용하다 잡혔어. 남자의 지갑을 확인해보니 동일한 위조 지폐 여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남자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현장 체포만으로 충분할까요? 지구대에서 용의자 임태호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31살의 임태호는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번번이 빠져나간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태봉은 위조 지폐로 판명된 지폐 묶음과 하민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현금 순서, 시간대 CCTV 매칭표,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 배운 보안 요소 체크리스트를 상인의 친구인 박기동을 통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돈은 다시 안 줘도 됩니다. 제발 이 자료들을 읽어주세요. 태봉의 간절한 부탁에 최도현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민이 손글씨로 쓴 분석표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걸 9살 아이가 만들었다고요? 과학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압수한 위조 지폐와 임태호의 지갑 속 위조 지폐에서 동일한 잉크 성분과 미세 패턴이 검출되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떡집에서 수거된 위조 지폐 일부에서 임태호의 지문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CCTV에서 왼손으로 지폐를 넘기는 임태호의 습관이 동일하게 확인되었습니다. 하민의 관찰이 정확했던 것입니다. 최도연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완벽한 증거들로 연결될 줄은 몰랐습니다. 끝났습니다. 완벽한 사건입니다. 임태호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3년간 이런 식으로 소액 구매 후 큰 잔돈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쉬워서 계속하게 됐어요. 그의 자백에 따르면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 지역을 순환하며 같은 수법을 사용해왔다고 했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 치밀한 범행이었습니다. 오복내 할머니에게는 무혐의 통보와 함께 압수되었던 현금이 모두 반환되었습니다. 고마워. 억울함을 지워줘서. 복내 할머니는 태봉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기동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작은 순서가 큰 사건을 잡았구나. 하민이 덕분에 진짜 수사가 뭔지 다시 깨달았어. 그는 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동네 상인들도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단톡방에는 고생하셨습니다. 하민이 정말 대단해요. 같은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민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이 해결된 후 하민은 학교에서 IQ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150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인근 대학의 영재 교육 프로그램에서 청강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하민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민은 저가형 AI 위조 지폐 감별기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민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면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값싼 LED 광원과 카메라, 그리고 휴대폰 앱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분류기였습니다. 유튜브에서 배운 보안 요소들 중에서 가게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지표만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홀로그램 각도 변화, 워터마크, 자외선 반응, 보안선, 미세문자 중에서 LED와 카메라로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을 추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가게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해야 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서는 하민의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접근은 처음 봅니다. 함께 연구해 보시겠어요? 교수님의 제안에 하민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2년 후 하민은 중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대학 연구실과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습니다. 기기는 지폐를 통과하는 빛의 스펙트럼 곡선과 표면, 텍스처를 복합 분석해 초 단위로 판별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음성 안내와 함께 LED 표시 등이 켜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가격은 기존 전문 장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태봉의 편의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장의 지폐를 넣어본 결과 정확도는 98%에 달했습니다. 이제 안심이다. 태봉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오복내 할머니의 떡집에도 설치날이 정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젠 당하지 않는다. 복내 할머니의 안도 섞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민은 기기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비싼 장비 말고 골목에서도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봉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머리가 동네를 지키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박기동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수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마침표가 아니라 예방이지. 하민이가 그걸 보여줬어. 이제 하민의 발명품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보급될 예정입니다. 작은 관찰에서 시작된 일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작은 단서를 기술로 바꿔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민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9살 하민이의 작은 호기심이 동네 전체를 구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튜브 12분 영상 하나가 현실의 범죄를 해결하고 할아버지와 손자의 특별한 수사 파트너십이 공동체를 지켜낸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때로는 어른들이 놓치는 작은 단서를 아이들의 순수한 관찰력이 찾아내기도 합니다. 하민이처럼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용기,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